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파헤쳐 볼 내용은요. 최근 YTN 뉴스를 통해 나온 감염병 관련 소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메르스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좀 주목해 볼 만한 동향들이죠. 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아시아 상황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홍콩 같은 경우는 PCR 검사 양성률이 14% 가까이 올랐다고 하던데. 네, 그게 지난번 유행 정점 때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중국 본토는 더 심각해서 이달 초에 벌써 16%를 넘겼다고 하고요. 신규 확진자 수도 많이 늘었고요. 지난 2, 3월 대비해서 2.5배 정도라고 하니까요. 와, 2.5배요. 싱가포르도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에 28%나 늘었다고 하니 이게 뭐랄까 확산세가 다시 뚜렷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이 숫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숫자가 늘었다 이걸 넘어서요. 중화권이나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이 다시 꽤 활발해졌다는 명백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게 뭐 예전 팬데믹 같은 그런 대규모 유행으로 바로 간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요. 네네.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감염 전파가 다시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조용히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국내도 지난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8.6%로 꽤 올랐어요. 8.6%면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하수 속의 바이러스 농도거든요. 이게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하수 농도요? 음. 그게 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사실 그 하수 역학감시라는 게 지역사회 내 실제 감염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숨은 지표 같은 겁니다. 숨은 지표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거나 뭐 검사를 안 받은 감염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유행 추세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하. 여기서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졌다는 건 결국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감염자가 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의미죠. 방역 당국도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65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사용 중인 JN1 백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주로 퍼지고 있는 JN1의 하위 변이들, 예를 들면 뭐 XEC나 LP8.1 같은 것들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보여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아, 지금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특히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백신 접종이 권고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수 감시가 진짜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말고 다른 감염병 소식도 있었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가 다시 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메르스도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달에만 벌써 작년 한 해 전체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작년 전체 숫자를 한 달 만에요? 그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우려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메르스는 치명률이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위험한 감염병이거든요. 30%. 그런데 곧 수백만 명이 메카로 모이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하지가 다가오고 있어서요. 이게 확산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아, 하지 기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이거 큰일이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중동 지역만의 문제로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국제적인 이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풍토병처럼 여겨졌던 질병도 언제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팬데믹 때 저희가 겪었던 그렇죠.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도 중동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께 낙타 접촉 피하고 또 현지 의료기관 방문도 좀 신중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감염 경로를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게 최선이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아시아 일부 지역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네, 또 중동에서는 치명적인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감염병 이야기 같지만 결국에는 좀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결국은 감염병의 위협이라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코로나19든 메르스든 결국 중요한 건 지속적인 경각심 그리고 대비입니다. 뭐 상황에 맞는 백신 접종이라든지 기본적인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는 것, 또 해외여행 갈 때 그 지역 감염병 정보 미리 확인하는 습관 같은 것들요. 기본적인 것들의 중요성이네요. 네, 이런 기본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방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마치 계절처럼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듯한 이런 감염병 유행 소식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건강 관리나 또 해외여행 준비 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제 이런 게 특별한 비상 대응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상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